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언론들이 조기 대선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요 언론들 사이에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염사태 초기서부터 3월쯤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이고 조기 대선일이 결정이 되며 그리고 5월 달쯤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비겁한 선동, 그런 선동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이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 바보, 그리고 이 희망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만 혹시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지 모른다라는 엉뚱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사안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우파 재판관들을 포함을 해서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파는 이 어리석은 꼴통 보수, 극우 보수, 강경 보수, 그리고 이 약장수 보수들로부터 이탈을 해서 합리적인 보수, 개혁 보수가 탄핵 찬성 보수가 보수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잊어버리고 매정하게 손질을 하고 손절하고 아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레거시를 전부 다 나쁜 레거시들을 지워내고 정신을 차려서 5월 대선에 임한다면 민주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어쨌거나 51대 49, 52대 48의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오차 범위 내에 이기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범여권의 대선 주자 랭킹에서 11%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랭킹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저희는 잘 봐야 됩니다. 국힘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버금가거나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거나 이런 것들의 변화를 저희는 냉정하게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의 여론조사에는 보수층의 격앙된 감정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간이 흐를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선동, 자기 계엄을 합리화하는 선동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 무조건 이재명에 대한 반감, 포비아, 이재명 공포, 민주당의 집권은 무엇인지 막아야 된다는 체제전쟁 논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직된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보수들이 열성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열성적으로 이런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을 빼고 앞으로 이런 여론조사 선호도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많이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탄핵 사태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사표 방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 이 장관은 여러 가지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렴하고 결백하고 소신이 뚜렷하고 그리고
좌파에서 우파로 변신한 이후에 배신이나 변신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극우로 불릴 정도로 보수주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라는 점, 서민적이라는 점.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선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이겨야 될 후보를 내세워야 됩니다. 제가 옆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이번 선거는 탄핵 선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탄핵 사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이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이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강경 약장수 보수들의 선동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서 이런 여론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가 3월 달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입니다. 8대 0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 상세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했고 무엇을 어떻게 거짓말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샅샅이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그가 거짓말을 하고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이런 아주 치사하고 치졸한 모습을 보인 것이 명백하게 다 결정문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탄핵에 대한 많은 유권자들의 시선이 더욱더 싸늘해집니다. 특히 중도층들, 젊은이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 그래서 탄핵 옳으냐 그르냐 심판의 선거이기 때문에 탄핵 반대 후보, 김문수나 홍준표 같은 탄핵 반대 후보를 내세웠다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필패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싸워보려면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보가 나는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다른 세력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신랄하게 공격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명분을 갖출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야 해볼 만한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20%, 최소한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도 무당층, 아직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올리면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되고, 그리고 대중적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참신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고 생동감이 있고 최근에 시크하다고 그러죠. 디지털 문화, 이런 새로운 이 X세대, MZ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이 매력과 이런 것을 가진, 어필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와 대중성을 가진 후보. 김문수 지사는 옳은 사람이지만 74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61세입니다. 대구 총선에서 자신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에서 민주당의 김부겸에게 패했던 김문수. 그가 대중적 확장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드러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제 경선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울 것입니까? 탄핵 찬성 후보, 대중적 확장성이 있는 후보, 대중성, 어필, 매력, 이미지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보다 앞설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